언제 날아갔다고? 73년. 19살 때. 아들이 성인이 됐으니까 쫓겨났지. 그 전까지는 계속 몰아쳤는데 이래저래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어른이 됐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흥선대원이 날아가고요. 대원군이 만들었던 척화정책도 날아가는 거지. 척화정책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뭐 간단히 정비? 오케이. 1 언제? 8 언제? 6 다음에 6 1866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앞에 병인 대원군 체크가 좀 있긴 하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이때 병인 박해를 하죠. 이 병인 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을 싹둑싹둑 잘라서 절두산 성지라고 저기 가면 있다고. 자, 그때 어디에 프랑스 선교사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쳐들어온 게 뭐야? 그렇지, 병인 양요야. 그리고 병인 양요 때 잡아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다? 이제 들키지 말고 제대로 봅시다. 정족산성, 다음에 문수산성, 두 군데 산성에서 저항을 했고, 첫 번째는 한성근 양원수, 한성근과 양원수 두 장군이 맞서 싸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싸워서 결국 어쨌든 몰아내긴 해. 몰아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지? 같은 해에 평양 대동강에 어떤 배가 떠요? 그렇지, 제너럴 셔먼호가 뜹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 셔먼호는 프랑스가 아니라 어디? 미국 거였어요. 애초에 셔먼이라는 장군이 미국 장군 이름이야. 자, 그래서 이때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거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언제? 1866이야. 근데 신미양요는 그보다 5년 뒤에요. 그래서 1871에 신미양요를 잡아주면 되고, 이때는 광성보라는 곳에서 어제연 장군님이 돌아가시지. 수장이도 뺏기고. 중간에 사소한 도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영훈, 묘, 페르트 도굴 사건. 아무튼 이 과정에서 뭐가 척화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는데, 이 민씨라는 건 또 누구냐? 고종 와이프 집안이야. 괜찮아, 맨입으로 일어나라고 안 할게. 너 어제 공부하라고 게임한 게 소원이 보인다. 아, 저 어제 놀러 갔다 만놀아. 자, 그래서 근데 있죠. 우리는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미국이 일본을 군함본에서 때려잡고 나서 불평등 조약을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세지니까 뭐가? 피해자가 뭐로 변해요? 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남들한테 냉혹하게 하는지, 심지어 나치간인가 하는 말까지 막 돌 정도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치한테 당했던 사람들이야. 당한 대로 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한 게 뭐다? 운요 사건인데, 일단 이렇게 알짱거리는 거야 계속. 조선군 근처에서 알짱알짱거리는데, 조선에서 포격을 하니까 니들이 먼저 쐈어. 그러면서 대포를 꽝꽝 쏘고 강원도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약탈을 하고 학살을 합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주장해? 우리가 공격당했으니까 피해를 너희들이 보상을 해라. 그런데 일본 입장에선 협상 경험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니? 다른 건 내가 일본 입장이라고 했나? 조선 입장에선 협상 경험이 없어. 왜? 강제로 당해서. 조선은 청나라의 군진국. 국이었기 때문에, 공신국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외교를 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진짜 안 했어 그러고 조선 외교무술을 싸그리 뒤져봤는데 이런 기록이 있더라. 조선이 잘 나갈 때 일본에 있는 대마도랑 규슈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쪽 혼슈의 이쪽 지역에 있는 이런 영주들이 보내요. 누구한테? 조선한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 저희들은 옛날에 백제 유민들인데 조선의 신하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300개월 정도의 땅을 주시면 거기에서 조선의 신하로서 살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조선 정부에서 노를 하는 거야. 왜? 첫 번째, 일본이랑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우린 청나라 번국이라서 우리가 다시 번국을 둘 수는 없다는 거야.
옛날에 고려였으면 했겠지? 근데 조선은 그게 아니었다고. 철저하게 청나라한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해주면 된다? 이것만 있는 거야. 도장 찍어주면 물러갈게. 그래? 콩 해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무슨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인데 징글징글하죠. 네. 이렇게도 불리는데 자, 첫 번째 조선 자주국이다. 어떻게 생각한다? 돈가스 그려봐. 싹둑 잘라먹기야.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표현은 뭐다? 잘라먹기. 누구로부터? 청나라로부터 잘라서 우리가 먹겠다라는 의지지. 두 번째 해안측량권은 뭐다? 이걸 통해서 일본 애들은 다시는 명량해전을 겪지 않을 수 있잖아. 울돌목이 해류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다 배울 수 있지. 세 번째는 치해복권, 영사재판권. 일본인이 죄를 지으면 누가 처벌해? 일본 영사가 재판합니다. 자 그러면 말 안 해야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시험에서 가끔 나와. 가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복선이기도 한데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뭐가 나왔다고? 부속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다 뭐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게 있어. 양국을 뭐 할 수 있다? 무제한으로 유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다음에 어떤 흐름이랑 이어지냐면 반공령이랑 이어져서 거기서 더 이어지면 산미 증식계 1920년대 거 산미 증식계까지 이어지는 식량 수탈의 역사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인구가 부는데 식량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뺏어갈 생각을 했거든. 아무튼 그래서 나한테 얻어맞고 있던 찐따가 갑자기 다른 애를 싸워서 이겼다고 하니까 깡패가 덤벼듭니다. 누구? 미국. 우리한테 털리던 놈들이 누구를 열었다고? 뭐야? 니네 뭐야? 하고 와요. 아 니네 그때 언제? 언제 한번 싸웠어? 몇 대 한번 싸웠잖아. 그치? 니네 그때 걔네들 하고 온 거야. 그리고 왔을 때 여기다 별표. 최국 대우는 항상 누가 맨 먼저다? 미국이다 얘들아. 강화도 조약에는 최국 대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음에 생겨.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자 그리고 거중 조정에는 별표를 3개. 사실상 이것 때문에 조미수 통상 조약을 외우는 겁니다. 거중 조정은 뭐 해주는 거? 서로 중재해 주는 건데 이 중재가 다음에 빛을 발하는 사건이 있어요.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다음에 청나라도 옵니다. 청나라는 조청, 상민, 무역, 수륙인데 자 이건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생긴 거야.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게 청나라가 우리한테 지를 유리한 조약을 강요할 수 있을 만큼 청나라의 힘이 세진 데가 있어. 임오군란이지? 임오군란을 청나라 애들이 해결하고 나서 야 도장 찍어 하고 간 거지. 그리고 다음 거. 재물포는 응? 재물포. 재물포 조약 나오지? 뒤에서 나오겠지. 재물포 조약은 그때잖아. 완전히 임오군란 때잖아. 근데 왜 없네? 그러고 보니까 갑신장변이랑 임오군란 독자적으로 소개하면서 넣어야 되겠다. 자, 두 가지 팀이 있어. 어떤 팀? 천천히 합시다. 뭐는 정신제도 유지하고 뭐만? 기술만 바꿉시다. 이쪽이지? 소위 말하는 보수파인데 이 보수파는 청나라의 양문동을 따라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양문동이 실패했어요. 그럼 당연히 얘들도 뭐였겠어? 실패했겠지. 근데 내 최애키가 여기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번째야. 어떡하지? 최애키끼리 싸우고 있어. 자, 두 번째는 빨리 갑시다. 얼른 해치워야 돼. 시간 없어 진짜. 누구처럼 하자. 일본 메이지 유신 30년도 안에서 나라 바꿨다. 우리도 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게 이분이고요. 서재필은 별표 하나만. 이 사람은 다음에 나올 겁니다. 다음에 나올 거고 요 두 사람은 정치사에서 이름이 계속 나와. 이 세 사람 기억해. 김홍집, 김옥균, 박영효인데 김홍집, 김옥균, 박영효 셋 다 어마어마한 명문가 출신이고 재능도 뛰어났던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한번 맞춰봐야겠다. 이 중에 누가 기득권일까? 그치. 온건. 온건. 항상 기존의 걸 유지하자고 하는 보수파가 기득권이야. 아니
기득권이니까 보수파가 돼. 너희들도 만약에 하늘에서 1,000억 원 떨어지면 무조건 보수파가 돼. 나도 보수파가 될 수 있을까? 하면 지금은 좀 아닌데 될 것 같아 나 같아도. 애초에 기존의 걸 유지해야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보수파가 되는 겁니다. 온건 개화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떤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진짜 보수파는 문 닫자고 있어. 사실 개화파 말고 누가 있었지? 아직도 있습니다. 누구? 석화파. 지금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최익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소위 어떤 유생, 양반 유생들이야. 성리학을 신봉하는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개화파만 이야기하지만, 자, 개화파에서 문을 엽니다. 누구 중심으로? 온건파 중심으로 문을 열어요. 빨라 느려? 느려. 천천히 갑니다. 통리 기무화문이란 것도 열고요. 천천히 별기문도 만들고요. 근데 아직 신분제가 남아있으니까 여기에는 누가 주로 갔을까요? 좋은 문제잖아. 양반이 갔을까? 상놈이 갔을까? 양반임내들이 가십니다. 훈련을 하는데 양반임내가 안 와요. 근데 다른 놈이 왔어요. 돌쇠가 왔어. 너 뭐야? 그랬더니 우리 도련님 훈련 대신 받으러 왔대. 자, 이러고 있는 군대야.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문을 뽕 하고 땄던 누구? 일본인이 교관으로 와서 훈련을 시킵니다. 사기가 나오겠니? 안 나오지. 자, 그래서 이모군란은 씨앗이 되는 거고, 다음 이 와중에 이제 짜잘한 거 이런 거. 자, 누굴 보내? 같은 이야기야. 조사시설단이라고도 하고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해서 62명을 일본에 보냈는데 가서 보고 와. 얘들 뭐지? 철도 깔았거든 얘들. 전기 불이 들어오거든. 우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보내는 김에 누구도 보내요? 영산사도 보냅니다. 그래서 청나라로 보내서 얘들 거 가져오는 건데, 다음 이 과정에서 이제 계속 외국의 문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세 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선지야. 한성순보는 순이 무슨 뜻인지 알아? 초순, 중순, 하순 무슨 의미야? 지금은 참고로 5월 하순이야 이제. 수는 10개를 뜻하는 한자어다. 뭐라고? 10개.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문인데, 최초의 신문이라는 건 크게 변하지 않았겠지. 그럼 당연히 한글, 한자를 주로 썼지. 그리고 나서 다음에 복간되기 상태 이거 잘 안 나오고요. 최초의 근대신문 이거 하나 잡으시고, 광해오는 널리 은혜를 베풀겠다. 무슨 은혜? 아픈 사람들 다 와라 이거지. 다음에 유경공원은 키워요. 뭐를? 영어를 키워요. 근대식 교육을 해요. 그래서 미군 기호사 영어 교육이 묶이는 거야. 끝? 자, 이런 식으로 여는데, 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여는 파 있고, 반대는 누구 파? 다다라파야. 이 사람들 계속 다다라. 왜 여냐라고 하는 거지. 대표적인 사람은 이분. 최익현. 그렇지. 외놈이나 양놈이나 이거 그놈이다. 그리고 이제 80년대는 이만손이라는 중심으로 영남 만인소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시기가 같이 연동되면 좋은데 거기까지 할지는 모르겠다. 이건 수업에서 나온 자료 보고 판단할게. 영남 만인소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즌이라면 너희들 국사가 어려워진 거고,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할 만한 거야. 자, 그리고 일단 점프. 이모군란이 터져요. 문을 연 게 언제야? 1, 8, 7, 6이야. 그리고 6년 동안 중간에 1880 때 뭐가 나와? 통리 기무화문이 열리지? 그 다음에 1881에는 일본에도 보내고, 어디에도? 청나라에도 보내면서 외국 문물을 들여와요. 근데 이 과정에서 꾸준히 기존의 세력의 힘이 세질까 약해질까? 너희들이 개화파야. 그럼 기존의 세력한테 도움이 주는 걸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기존 세력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흥선대원군. 두 번째, 오군영. 99년과 9세대 정치인사람. 그래서 대원군을 계속 찬밥시켜가면서 오군영을 어떻게 줄여서 몇 개로 바꿔버려요? 2군형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럼 5 빼기 2는 3이잖아. 나머지 3군형 다 뭐 된 거야?
백수. 백수가 셋이고 나머지 둘한테는 월급을 안 줘. 이러면 계속 누구의 힘만 세지니까? 결국은 힘만 세지니까. 자, 99니는 기분이 좋아 나빠? 개빡치겠지. 월급도 안 주고 준다고 줬더니 뭘 줬냐? 웹하드 쿠폰으로 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복권으로 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꽝 하고 터져버려. 그럼 이제 누구를 다시 데려오자. 누구 계실 땐 안 그랬는데 대원. 대원군 합하 계실 땐 아니랬는데. 그래서 대원군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싹 쓸어버립니다. 누구를? 일본과 어디? 민씨 집안 애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시즌의 흥선대원군이 지금인가? 하고 쓱 하고 들어오려던 찰나 민씨들이 결국 손을 내민 건 누구야? 청나라야. 이때부터 이제 청나라가 도라에몽 포지션을 딱 차지하거든. 급하면 청나라 부르면 돼. 근데 다 되게 이상하게. 문제는 되면 될수록 청색으로 바뀌어가 나라가. 자, 민씨를 불러요. 이거를 청나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여기 안 써놨지? 청나라에 이홍장이라고 하는 군인이 미안 이홍장 아니구나. 원색이구나. 청나라에 원세계라고 하는 군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싹 99인들을 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잡아가요. 누구를? 흥선대원군 너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니야? 하고 잡아가지. 그리고 대원군은 뭐지? 하고 끌려갔고 그 과정에서 나온 조약이 2개 있고요. 내가 별표를 너무 적게 쓴 것 같은데 왜 아꼈지? 여기다 별표를 5개를 쳐. 이렇게 적어. 문이 열렸다. 외국 군인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총 메고 들어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자, 일본 공사관에 있던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 우리가 잘못한 거지. 당연히 우리가 배상도 해야 되는 게 맞아, 국제법상.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금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중국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본군이 들어와. 돼? 안 돼. 미군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좀 어색하게 여기지만 사실 미군이 있는 것도 이상하긴 해요. 근데 있어야 돼. 그지? 있어야 누가 안 쳐들어와? 중국이고 러시아고 일본이고 우리를 안 쳐들어온다. 지금 있어야 된다. 자, 배상금 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이게 오버였던 거야. 자,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일본의 군사력이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이게 또 씨앗이 된다. 언제? 같은 전쟁이야. 자, 그리고 청나라는 지금 일본보다 힘이 세다 약하다? 셉니다. 압도적으로 세요. 이때 청나라가 치르면 일본이 3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청나라가 대원군 잡아가고 한참 기세를 올릴 때야. 일본도 얻어간 게 있지만 사실 진짜 얻어간 건 누구야? 청나라. 그래서 다들 하는 그거 이것도 하시고 위안스카이가 원색입니다. 읽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조청 성민 수령 무역장정 때문에 생긴 게 또 뭐가 있냐면 번외편인데 조선에 마약이 퍼지기 시작해요. 네, 왜냐면 아편 전쟁 있지?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에 마약이 그렇게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난리가 나는 거지. 교육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과정은 다 누가 주도한 거지? 누구한테 책임이 있지? 온건파 때문이야? 급진파 때문이야? 온건파가 통리기무함을 만들고 뭐 영선산에 뭐네 보내서 한다고 하더니 정치 개덕처럼 해가지고 청나라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싸지게 맞고 난리가 났지. 지금 열받아버린 건 누구다? 급진 개화파라고. 그래서 급진 개화파의 2사람 이름 기억해봐. 누구? 김옥균, 박영효 2사람만 기억해. 이 2사람이 아이씨 라고 한 게 바로 언제입니다. 1882년이에요. 그리고 이 급진파는 성격이 급해. 그래서 오래 참지도 않아요. 이런 씨하고 바로 터뜨리게 2년밖에 안 돼. 자, 그리고 2년 뒤에 이런 쉥 하고 들어온 게 누구냐면 이 급진개합하고 급진개합파가 바로 손을 쓸 수 있던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프랑스가 청나라를 박살내고 있었는데 대충 우리나라가 있으면 중국에서 항상 전통적으로 제1조공국, 우리 중국의 가장 충실한 신하다라고 말했던 건 조선이야. 왜? 조선이 중국한테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형님한 나라 중에 제일 셌거든. 2번째로 센 데가 어디냐? 베트남이야. 제국의 무덤이라고도 불리죠. 베트남은 우리랑 비슷하게 중국한테 잡아먹힌 적도 있고 독립한 적도 있고 분단된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침공한 적도 있고. 그래서 1조공국인 조선이 있고 2조공국인 베트남이 있는데 청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서 싸우려고 하는 거야. 겸사겸사 조선에 있는 정예병도 끌고 보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 얘들이 이제 여기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 타이밍에 급진교합파가 지금인가? 해서 확 들고 일어난 건데 그 와중에 이제 김옥균이 이렇게 말했지. 우리나라의 개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돈 없이 개혁 못하잖아. 그래서 일본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 자 이제 둘 중에 하나야. 박살이 나든지 한번 도박을 걸어보든지. 그래서 지금 치자라고 한 거고 이때 겸사겸사 우리나라에 와있던 일본군이 도와주겠대. 시작하는데 자 이거나 적어 놓으세요. 청나라 실업 무슨 개혁? 무슨 정변? 신령. 갑신 정변. 알겠지? 갑신 정변은 누가 했다? 급진파가 했으니까 청나라 싫어하지. 이걸로 파악한 거야. 청나라 싫어. 그리고 두 번째 의외로 뭐도? 신분제 폐지 이야기한 거, 평등 이야기한 거.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해. 급진개혁파의 갑신정변은 4대 노노, 신분제 노노, 평등. 그러니까 모두 같다로 외워. 뭘로? 모두 같다. 청이나 우리나 같다. 양반이나 승범이나 같다. 인민 모두 같다로 외운다. 그리고 재정개혁 이런 건 다음에 나와. 네. 그랬고요. 서대표는 어디로 가냐면 일본에서 멀리 갑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의사 자격까지 하고 잘 살아. 그럼 다음에 몇십 년 뒤에 돌아오는데 그래서 갑신정변은 이런 이야기네. 원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어? 청한테 있었지. 이게 싫었던 급진파가 잠깐 일본을 등에 업고 딱 3일 있었어. 그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넘어왔지? 그렇지. 그럼 누가 이겼지? 청나라가 이긴 거네. 그럼 누구한테 좋은 조약이 나올까? 청나라한테 좋은 조약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요걸 하는 거야. 청나라 입장에서 열받죠. 야 일본 니네 왜 자꾸 조선에 군대 놔두고 삐삐야? 라고 하니까 일본이 이렇게 말해. 전에 이모군란 때 태도 때문에 우리 사람들 죽었다. 그래서 들여놓은 거다. 청나라가 그러면 일본군을 놔둘까 치워버리려고 할까? 치워버리려고 하지. 원래 청나라군은 조선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그러니까 야야야 나가. 너 나가. 대신 나도 나갈게. 그럼 이제 청나라에 유리해지지? 대신에 조건도 하나 걸어요. 대신에 다음에 한쪽이 가면 다음 쪽도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해라? 일본 너네 나가라. 일본군 나가라 조약이에요. 원래 텐진 조약은. 대신에 이 텐진 조약이 다음에 안 좋은 복선이 될 뿐이야. 그래서 일본군 나가라 조약 이걸 어디에서 맺었다? 우리나라 외국. 텐진은 북경에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이고 인천 포지션이야.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조약을 맺었네. 기분 묘하지. 자 다음 한성 조약은 별거 없어요. 안 나옵니다. 돈 좀 주면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흐름. 맨 처음에 우리나라 정치는 누가 조금 갉아먹고 있었지? 일본이 조금 들어왔지. 언제? 강화도 조약 때. 그 다음에 이모군란 때 누가 더 강해졌지? 청이 강해졌지.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 누가 잠깐 들어왔지? 일본과 급진이 잠깐 들어왔지. 근데 다시 누구로? 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야. 자, 일본 입장에서 청나라가 참 싫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휙 넘어갑니다. 몇 년? 1884에서 셈을 좀 해. 여기 훅 하고 넘어오는 거야. 갑자기 샥 넘어오는데 자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골치 아프거든? 근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가자. 그냥 월별로 가. 월별로. 내가 날짜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날짜 너무 애매하고 월별로 가자. 중간에 이런 사소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 진짜 사소해.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빼고 이 10년의 시간 동안 누구의 힘이 제일 셌다고? 아직도 청나라가 더 셌다.
자, 10년 동안 청나라의 세상에 있었어요. 10년간 아직 청나라가 우리를 쥐고 흔들 때지. 자, 그리고 이때 문제는 어디에서 터지냐? 외부가 잠잠하니까 이제 내부에서 박살이 나는 거야. 꽝 하고 터져요. 뭐가? 조병갑이라는 놈이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고 확장을 펼치니까 누가 일어나? 동학이 들고 일어나. 동학이. 자, 이 동학은 일종의 종교 결사야. 종교적으로 뭉쳤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대충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군대로 변해요. 동학군이 돼가지고 조선 정규군이랑 맞다이를 치는데 이겨버려 또 조선군을.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 순서가 되는 거지. 자, 그 흐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나쁜 관리가 있었어요. 자꾸 일 시키고 돈 내라고 하고 또 돈 내라고 하고 A씨 하고 횃불 한번 들었는데 이놈은 도망가고 새로운 군주가 와서 수습이 되는 척 수습을 제대로 안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군대를 끌고 모였어요. 싸우자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싸웠어. 이겼다고 졌다고? 이겼다. 그래서 관군이랑 싸우는데 이기고 심지어 전주성까지 꿀꺽 삼켜버리니까 조선 정부에서 어머나 또 도라에몽을 찾는 거지. 누구? 네, 또 청나라한테 손을 벌립니다. 동동동동동동 형님 살려주세요. 이때 왕이 누구였니? 고종이었지? 고종 옆에 있던 세력이 심지어 민씨 세력까지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왜 청나라군을 부르면 안 되는 걸까? 무슨 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이 있습니다. 전하. 지금 청나라 부르면 누구도 들어옵니다. 일본도 들어. 절대 부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거든? 근데 불러. 아 몰라 무서워. 일단 내 왕자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발동. 청나라 1+1 누구도 일본까지 쓱 들어오는 거지. 자 그럼 이제